사형수 원언식은 29년 넘게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곧 30년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사형을 집행할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0년이 되면 사형의 시효가 완성되니까 사형 집행이 면제돼요. 그러면 이걸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바로 오늘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마침 어제 연쇄살인범 이기영에 대해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택시기사 그리고 동거녀 이렇게 두 명을 살해한 건데요. 비록 동거녀의 사체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부인하다가 결국은 다 자백을 했어요. 이제 1심 선고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 강도살인 저지르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27살의 이이모 씨가 42살 동료 재소자를 때려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지만 아니 무기수한테 무기징역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올해 1월에 있었던 2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처럼 지금도 사형은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수, 그러니까 사형 확정자가 총 59명입니다. 그 중에 군인 빼고 민간인이 55명, 55명인데 그 중에 오늘은요, 93년도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원언식이라는 사람이에요. 93년 11월 23일에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됐는데요. 당시에 35살이었습니다. 원주 우산동에 있던 왕국회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회관, 교회죠. 여기에 불 질러서 14명이 죽었어요. 다쳤는데 수혈 거부하다가 사망한 신도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안 돌본다고 불을 지른 건데 지금은 광주교도소에 있거든요. 올해 66세입니다. 올해 11월이 되면은요, 사형이 확정된 지 30년이 돼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바로 이 30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벌에도 시효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시간 제한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공소시효하고는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건데 오늘 따져볼 문제는 형벌의 시효.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또는 집행하지 못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겁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한다는 거죠. 형법 77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이러한 형의 시효는 형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사형은 30년, 가장 길고요. 무기징역이나 금고는 20년, 10년 이상 징역 금고는 15년, 3년 이상 징역 금고는 10년, 3년 미만은 7년인데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피해 다녀서 감옥 안 간 범죄자가 1년에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30년, 즉 사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언제였냐면 97년입니다. 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 말기인데요. 그때 23명을 한꺼번에 집행했어요. 신문에도 크게 나왔거든요. 95년 11월에 지존파 사건 6명을 비롯해서 19명을 집행한 다음에 2년 만에 집행한 거였죠. 그리고 76년에 27명 한꺼번에 집행한 다음에 21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현재까지는 가장 마지막 사형 집행인 거죠. 그 후에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사형은 있지만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참혹하고 짐승마도 못한 범죄의 판결문은 제가 분석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형에 처하라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사형제 부활해라, 부활시켜라. 도대체 왜 폐지했냐, 누가 폐지했냐, 사형제 폐지한 게 잘못이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들 이제 거론하면서 분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지만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형제 있습니다. 행정부가 결단을 하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형법 66조에 이런 규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교도소 안에서 목매달아 집행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런 입장을 2번이나 냈습니다. 물론 지금 3번째 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에 있고요. 아무튼 다시 사형의 집행 시효로 돌아오면 사형 확정자, 사형수 원언식은 29년 넘게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곧 30년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사형을 집행할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0년이 되면 사형의 시효가 완성되니까 사형 집행이 면제돼요. 그러면 이걸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건가? 형법에 사형수의 구금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건데요. 예전에는 30년 되기 전에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30년 채우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풀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풀어주지 않고 계속 잡아둘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원식이 처음이고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5년에 사형 확정된 사람이 4명인데 2025년에 2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기고요. 또 96년에 선고받은 5명은 또 그 다음 2026년에 또 97년에 선고받은 5명은 그 다음인 2027년에 줄줄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집행일 전에 사형이 확정됐지만 그때 집행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집행되지 않은 사람은 14명입니다. 나머지는 형이 집행됐거나 또는 감경됐거나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럼 그냥 풀어줘야 되냐 원원식을. 일단 법무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은 사형 확정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독거 수용한다, 잡아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형 집행이나 대기를 위해서는 일단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구금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29년 4개월 동안 붙잡아 두고 구금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 집행 대기 상태이고 따라서 형의 시효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거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즉 30년 넘게 집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려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론이 타당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금, 붙잡아 두는 거는 이게 사형 집행의 착수가 아니다. 또 사형 집행의 대기도 아니다. 즉 사형은 교수형에 처하는 게 집행이에요. 만약에 법무부의 의견대로 체포한 후부터 형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면은 사형수들은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는 미결도 아니고 기결도 아니고 사형 확정자로는 별도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의 시효를 넘겨서도 구금할 수 있다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 법에 없는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사형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규정을 없애거나 그게 어려우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차라리 감형을 해야 붙잡아둘 근거가 생긴다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었죠. 이렇게 해석을 두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30년 이제 금방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11월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바로 오늘 사형 집행의 시효 이 30년을 없애자라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거고 오늘 입법 예고한 거죠. 입법 예고 기간은 5월 23일까지거든요. 사실 우리 법은 일본 법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따라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집행도 합니다. 오음진리교 사건의 아사라도 사형 집행됐잖아요. 얼마 전에. 자, 그런데 일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제국은행 강도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의 사형수 히라사와 사형의 시효인 30년을 넘겼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붙잡아두고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물론 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청구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10년에 일본이 이미 형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형에 대한 이 집행 시효를 없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따라 하자는 거죠. 13년 전에 일본이 했던 거를 지금 우리가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원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 2015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형 확정자에 대한 집행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균형이다 바로잡자라는 취지도 있는 건데요.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했고요.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사형수 현황 말씀드렸잖아요. 군인 제외하고 민간인이 총 55명이다. 근데 살인, 강도살인이 43명, 가장 많고요. 강간살인이 4명, 성폭력, 성폭법 위반이 2명, 방화치사 2명, 존속살해 2명, 약취유인 2명입니다. 나이는요, 50대가 절반 넘어요. 29명이고, 40대가 11명, 60대가 8명, 그리고 70대 이상이 6명입니다. 20대는 없고요. 가장 어린 사람이 30대 1명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 가장 어린 사형수가 우리 법상 마지막 민간인 사형 확정자입니다. 2009년에 3명, 2010년에 2명이 나왔고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사형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에 바로 이 장재진 마지막 사형 확정자이고 최연소 사형 확정자입니다.
전 여자친구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했죠. 이 사건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CBS 탐정 손수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요. 작년 가을에 한 TV 강연, TVN의 어쩌다 어른 그 강연에서도 이 사건을 함께 다룬 적이 있었죠. 판결문 해설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재진에 이어서 이번에 무기수 이 씨에 대해서 또다시 사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보죠. 바로 돈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요, 재소자 한 명 관리하는데 밥값 포함해서 3천만 원 넘게 든대요. 그런데 올해 구급공무원 1년차 연봉이 2,8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사형수 한 명 보살피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죠. 그리고 사형수는 독거수용, 그러니까 독방에 있는 비율이 높고 또 나이도 계속 먹잖아요. 의료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소모되는 거죠. 민간인 사형수가 55명이니까 이거 단순히 곱해보면은 16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기수가 무려 1,300명입니다. 전체 재소자가 5만 2천 명쯤 되니까 2.5% 정도거든요. 여기에 390억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돈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또 오늘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찬반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거든요. 찬반 양론 모두 일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흉악한 사건들을 다루고 공부하고 또 해석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점점 더 사형 찬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합헌이고 사형제도를 계속 법에 남겨둘 거면 차라리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혼란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겨서 결국은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하게 된 거고 그동안 하지 못하고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외교적인 문제나 또는 국제사회의 시선 등등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하기 싫다면 과감하게 법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 보느라고 앞장서지 못한다면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세 번째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유연 결정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제도가 정비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절차도 따라서 가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세 번째로 사형제도는 유연이 아니다, 합헌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문제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 사상 등을 반영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사형, 마침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를 했고 어제 또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